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5월 10일 화요일 통키뉴스는 미국의 로컬 소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의 70%를 지탱하고 있는 소비가 물가 급등으로 대폭 줄면서 월스트리트에서는 절반 이상, 일반 시장의 중소기업주들은 80%가 올해 불경기에 빠질 우려가 높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우리 집 마련으로 계획을 바꾸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공동 구매자를 찾거나 렌트, 룸메이트를 구해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시중에 풀렸던 달러 회수에 나서면서 달러화 가치가 약 2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반면 금, 비트코인, 미국 채권 등 다른 자산은 맥을 못 추고 있다고 합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계속 오르면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어제보다 2.4원 오른 1276원. 와, 지금 한국에서 미국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든지 한국의 저희 같은 회사도 지금 상당히 힘들죠, 지금. 이 환율 때문에. 자,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또 경신했는데요. 코스피도 17개월 만에 2600선이 무너지는,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코스피는 진짜 바람 앞에 등불이죠. 자,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가 지난 4월 연속 급락한 가운데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의 7대 빅테크들의 시가총액이 무려 1조 달러 이상 증발해 버렸습니다. 세계 시총 1위 기업인 애플은 4월 동안 2,200억 달러를 날렸다고 합니다. LA 연방법원은 2019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크리스토퍼 안 씨를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스페인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실제 인도가 이루어질 때 안 씨가 스페인에서 북한에 암살당할 위험을 고려해 상급 심의 명령을 취소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자, 메디칼이나 SSI 혹은 펠그란트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염가에 제공이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대형 통신사들은 4,800만 가구에 월 $30 이하에 제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3국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했는데요. 한국이 북한에 대응해 안보리 소집을 직접 요청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지난 일요일 샌프란도 밸리 웨스트힐스 주택에서 12세, 8세 쌍둥이 등 모두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엄마가 16살 큰 아들의 도움을 받아 살해했음을 시인해서 두 사람이 함께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수월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 대여법에 서명을 했는데요. 한편 연방의회는 우크라이나에 398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합의했습니다. 좀 삐딱하게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참 무기 잘 팔아먹는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공짜는 없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출구를 찾지 못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출구 전략에 대해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알리바마주의 한 교도소에서 동반 실종됐던 남성 흉악범과 여성 교도관이 탈주 11일 만에 어제 붙잡혔지만 여성 교도관은 총으로 자신을 쏴 병원으로 옮겨지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무슨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네요. 남성 흉악범과 여성 교도관의 동반 탈주라. 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등 SNS 사용을 일주일이라도 일시적으로 중단하면 웰빙 수준이 높아지고 우울증과 불안이 줄어 정신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사장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기분 나쁜 뉴스겠지만 좀 줄일 필요는 있죠. 여러분, 아마존의 주가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하락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미국의 가솔린 가격은 여전히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고속도로에서의 그 슈팅 사건,
어디서 날아오는 총알인지 모르는데요. 지금 LA에서 가장 유명한 프리웨이 가운데 10번 프리웨이가 있거든요. 어제 새벽에도 차량 한 대가 주행 도중에 피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범인을 잡기가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슈팅 사건. 자, 일단은 조심하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새벽에, 대낮보다는 새벽이라든지 밤에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거 감안하셔서 여러분들 꼭 조심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화면은 5월 10일 11시 17분 현재 주식시장의 모습인데요. 극적으로 반등에 성공했거든요. 오늘의 반등은 팡주식, 애플을 필두로 한 팡주식과 반도체주, 그 다음에 테슬라가 합세해서 지금 시장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광고 말씀 듣고 돌아와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뉴스 함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식시장 참 재미없죠. 재미는커녕 매일 스트레스의 연속이죠.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호재는커녕 악재만이 산적해 있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즈놀 클래스에 오셔서 한번 체험해보지 않으시렵니까? 화면에 보시는 대로 오픈 영상은 누구나 보실 수 있는 통계 뉴스와 책 읽어주는 미즈놀, 멤버십은 매일 2-3편씩의 영상이 업로드 되면서 미즈놀이 그토록 강조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추세를 가지고 들어가는 영상이고요. 요까지. 여러분, 물론 미즈놀 클래스에 들어오신다고 여러분의 계좌가 계속 불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저희도 용가리 통뼈가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미즈놀의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주식 유튜버들이 사라지고 무너진 가운데서도 정말 가장 찐팬들이 많은 채널이죠. 그렇죠? 이분들이 왜 저희를 응원할까요? 단순한 뉴스에서 나오는 월가 리포트에서 나오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미국의 경제를 맨눈으로 체험하는 저와 스태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잘 선방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테슬라의 55번째 영상에서도 올려드렸는데요.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이 재개 3주 만에 생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중국 당국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상하이시를 6주째 봉쇄하면서 물류란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요. 기가팩토리 3로 불리는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이 지난 3월 상하이가 봉쇄에 들어간 이후 22일간 가동을 멈췄다가 지난달 19일 일부 가동을 시작을 했는데 재가동 후에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이 외부와 공장을 철저히 분리하는 폐쇄 루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출퇴근하지 못한 채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공장 내 감염 방지를 위한 매일 오전과 오후에 항원 검사와 핵산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가동 중단 이전에 주 7일 24시간 3교대 생산 체제였지만 지금은 주 6일 12시간 교대 근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품 부족으로 근무 시간 8시간 후부터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특히 전선 묶음인 와이어 하니스 공급업체인 액티브라는 회사가 직원의 코로나 감염으로 생산 차질을 빚으면서 이 부품을 테슬라 상하이 공장과 GM 등에 공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는 상하이 봉쇄 이전 수준의 생산량을 회복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상하이 공장 생산량을 하루 2,600대로 늘리려 하고 있으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봉쇄 지속으로 인해서 물류난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생산 인력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테슬라가 이 정도인데 어제는 이제 애플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상하이에 공장을 둔 기업들 하나같이 지금쯤 되면 괜히 중국에 진출했구나,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이미 몇 년 전부터 다른 나라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쪽으로 좀 공장을 옮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모양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IPO 시장도 지금 찬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쿠팡, 로비노 같은 경우는 공모가보다 무려 70% 이상 급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 모습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미국의 개미들은 팬데믹 기간 이전으로,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에 번 주식 돈을 다 토해낸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쉽지 않은 하루하루의 시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내일이 분수령입니다, 여러분. CPI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일단은 주식을 참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시장의 급락,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급락을 면치 못했던 또는 팡주식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고 지금 섣불리 우리가 팡주식에 들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항상 이럴 때는 여러분, 금리의 부분 함께 체크하셔야 됩니다. 금리가 오늘은 그래도 시장을 팡주식들을 떠받쳐주네요. 마이너스 3.4 해서 오늘 마이너스 3.4에서 2.9로 내려오면서 그나마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 팡주식들이 좀 버텨주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지금 31,000원대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지금 갑자기 또 요즘 캐시우드 인터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인터뷰를 많이 할 게 아니라 본인의 아크를 좀 살려야겠죠. 자, 보다 자세한 것은 이따 끝나고 시장을 해봐라 영상에서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제 목소리 많이 돌아왔죠. 하지만 요즘 감기 정말 독하거든요. 정말 오래가고 질깁니다. 하지만 버티면 목소리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아무튼 건강하게 이 어려운 시기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